먼저 박민식 전 장관의 네. 판도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광재 총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야당이 입법부에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 이렇게 진행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상당히 암울하지 않을까. 특히 윤석열 정부,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화 유공자법 이게 강행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어떻게 보면 운동권 세력의 어떤 카르텔 뭐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법인지 저는 상당히 이제 그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제가 관련해서 문제를 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땡땡땡은 있고 또 땡땡은 없다. 총장님, 땡땡땡과 땡땡에 들어갈 말, 예상되는 답변을 칠판에 적어주시죠.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요, 정말. 어렵다고 하셨지만 거침없이 적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노무현은 있고 바보는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많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정치인도 많은데 바보 노무현. 떨어질 줄 알고 부산에 나가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혁신하는 이런 민주당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땡. 아니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는 있고 민주는 없다. 제가 아까 그 질문할 때 힌트를 드렸는데 민주 유공자법인데 아주 반민주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가 없는 거죠. 더불어가 있다는 것은 다수라는 그거를 활용해서 그냥 끼리끼리만 뭉쳐서 뭔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뭉치는 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파행 후 결국 여당 없이 처리됐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겁니다. 보세요, 법안을. 이 법안이 문제라 보는 이유, 핵심이 뭔가요? 아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 중에서 대부분이 그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이에요. 희생당한 거하고 공이 있다, 유공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법률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법률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민주화 유공자법 강행 처리해서 방망이는 쳤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를 거꾸로 뒤집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화 유공자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법은 그래서 박종철 열사하고 이한열 열사 그분이 이번에 포함됐거든요. 네. 다만 여기에 이제 국민들의 반대가 좀 있으신 분은 대학 입학할 때 뭐냐면은 좀 특례를 준다든지 취업할 때 가산점 주는 거는 좀 국민들 정서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국민적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는 인정하되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대상자 부분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국민들이 합의 수준이 있어야 법이라는 게 통과되지 않을까요? 또 대상자가 특정이 돼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그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시스템이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공감대 또 국민적인 컨센서스, 여야 합의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방망이 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공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동의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20대, 20살, 21살 이런 경찰관들이 7명이 거기서 순직을 했습니다. 불에 타 죽은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그 불에 타 죽음에 이르게 한, 돌을 던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들을 존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순직한 경찰관들을 우리가 예우하고 존경해야 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경찰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유공자라고 예우하면은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 과정도 좀 지켜봐도 되겠죠, 국민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놓고 하나하나 하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거라고 보고 사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지원하는 것은 그래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군인이 나오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믿음을 갖고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합리적인 결론은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합의 과정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 전 장관이 입법 독주 두 번째로 꼽은 사례를 가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재표결 시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탈표가 안 생기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그러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구의 서문시장에서도 예.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도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 그 75%에 가깝잖아요. 70%? 예. 국민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거를 거부하면 저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돌입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아주 신속하게 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즉각 반대하면은 아니 국회 빨리 열어서 재표결을 과정을 빨리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 때부터 어떤 총선용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총선의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재표결에 붙이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주판화를 계속 튕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법안 자체의 순수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당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하면은 거기서도 국회 바로 열어서 즉각 재표결에 붙여야죠. 아주 좀 교활한 저는 계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총선용 아니냐라고 의심을 그렇죠. 하시는 건데 네. 아까 재표결 할 시에 이탈표가 발생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아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시간을 미루냐는 거죠. 빨리 재표결 해야죠. 공방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인데 만약에 국민들이 이 특검 거부하면 저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무서운 국민들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박민식 의원의 판도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있고 민주는 없다의 한 줄 평.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마 민주당도 이탄희 의원이나 우리 이소영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나
이런 아마 이번 선거 끝나면 빠른 속도로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저는 그분들을 전폭적으로 도와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겁니다. 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 그리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두 분과 이야기 중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는지 궁금해요. 장관이나 뭐 이런 사무총장직보다 그래도 국회의원이 낫다 이런 판단인가요? 아니 저는 그 국회를 혁신해야 되겠다. 국민의 82%가 국회를 불신하고 있잖아요. 인류 국회가 없이는 인류 국가는 안 나온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 국가의 민폐를 끼치는 정치인들을 확실하게 퇴출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기여하는 사람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아주 결심하고 있죠. 사무총장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절실히 느꼈어요. 지었고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후보지는 속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 1번지 종로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판도라 제작진이 4개의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4개요? 네. 네. 가장 유력한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종로의 산세월만 30년이다. 지역 민심에 자신 있다. 2번, 그래도 정치 1번지 정도는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 3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시죠. 최재형 의원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하태경 의원과는 좀 겨뤄볼 만하다라는 판단에 4번, 쓰라린 패배의 기억. 그래도 아팠는데 강원도는 좀 이런 생각에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가장 유력한 순서대로 좀 재밌게 풀어볼까요? 근데 죄송한데요. 네. 이 사실 제가 출마지는 당에게 맡겼어요. 제가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고 당의 요청, 내 운명을 맡기겠다고 의원총회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종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얘기는 노무현 국회의원이 종로 출마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한 30년 살았던 거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종로 얘기가 나오는 거, 그리고 또 당에서 저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전적으로 당에 맡기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당에 맡기겠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하셨지만 실제로 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박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마 결심. 국가보훈부 장관을 하면서 정말 사명감이나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 더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누구한테라도 떳떳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보다 보훈부 장관을 훨씬 잘한다. 더 적임자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입법 폭주를 이제는 막는데 발걷어 붙이고 나서야 된다. 이런 주변에 뭐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출마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거론이 되고 있죠. 장관님 역시 당의 모든 걸 맡기겠다 하면서 백지위임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을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뭐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4개의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좀 네. 재밌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도가 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1번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2번 분당을 물밑 신경전이 너무 치열해서 3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시죠. 김민석 의원과는 그래도 좀 겨뤄볼 만해서 4번 비대위가 설립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일성 586 청산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 뭐 마음에 드는 그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굳이 뽑으라고 하면은 예. 1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 역할. 제가 스타 장관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보훈부 장관을 20개월 하면서 예. 우리가 말로는 독립지사들 또 우리 참전 용사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따라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하는 그 마음의 100분지 1이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뭐 제가 영등포을로 가게 되면은 지금 현역 의원인 김민석 우리 의원이 지금 3선이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면은 또 확실하게 필승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김민석 의원과 결어볼만 해설을 가장 뒷순위로 해주셨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 것 같은데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승부 어떻게 좀 장관님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비전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비전이 중요한 근데 문제다. 김민석 의원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비전 준비를 많이 하세요. 준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주셨는데